자, 요즘에 동물 복지가 중요하다, 뭐 환경이 중요하다 이래서 소도 방목한 소의 고기를 먹자, 그게 동물이 아니라 사람 입장에서도 훨씬 더 건강하다,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것들이 진짜 사람한테 더 건강에 이로운가, 이게 진짜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방목 생태 축산이라는 게 뭐 당연히 환경적으로 좋을 거고 윤리적으로도 더 가치가 있겠지만, 사실 뭐 지구를 살리고 내가 죽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또 의사다 보니까 오늘 이 시간에 정말 이런 여러 가지 중에 딱 이거 하나 정말 영양적으로, 건강적으로, 의학적으로 더 뛰어난지 진짜 온전히 의사의 입장에서 오늘 요거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고, 그리고 또 우리 정부에서 지속가능 축산 사업의 일환으로 시행하고 있는 친환경 방목 생태 축산에 대해서도 오늘 간단하게 좀 공익 광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운동한 내가 스타크입니다. 자, 여러분, 유기농 우유라는 말 들어보셨죠? 근데 이거는 사실 그 말 자체가 틀린 말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유기농이라는 거는 유기농산물의 약자거든요. 근데 우유는 엄격히 말하면 축산물이기 때문에 정확하게는 유기축 우유라고 해야 맞습니다. 그래서 유기축산물이 바로 유기농과 같은 개념이라 생각하시면 되고, 이게 정부에서 아주 엄격하게 인증하는 정부 공식 친환경 인증의 종류가 되겠습니다. 자, 그런 인증 종류가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 중에서도 특히 그 유기농에 해당하는 유기축산물이 이 동물복지나 저탄소보다 더 상위에 있는 그런, 이 중에서는 약간 최고 존엄이라고 합니다. 왜냐면 이게 이런 다른 인증에서 요구하는 거의 대부분 내용을 다 포괄하고 있기 때문이고, 그래서 오늘은 이 최상위 인증인 유기축산물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알아볼게요. 자, 정부에서 유기축산물을 인증할 때 이런 세 가지 파트로 나눠서 심사를 합니다. 거기에 이제 먹는 거, 손님이 먹는 사료가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이 유기축산물이 인체에 안전한가, 그걸 또 보고요. 세 번째는 이제 동물복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또 세부 내용을 보면 막 이런 복잡한 8가지가 있는데, 이거 당연히 다 아실 필요 없고요. 어쨌든 이런 인증 기준을 거친 우리 손님의 고기가 왜 인간에게 건강한지 이제부터 하나씩 논문으로 좀 살펴볼게요. 자, 제일 먼저 유기농 사료 보시면, 우리 유기축산물 인증을 받으려면 무조건 100% 유기농 사료로 먹여야 됩니다. 근데 저는 이 유기축산물이 우리 인간 건강에 좋은 이유가 여러 가지 있겠지만, 그 중에서 당연히 먹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사람도, 우리가 지금 영상 보시는 분들이 건강 챙길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바로 먹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고기도 손님이 좋은 걸 자셔야 건강해지겠죠. 그래서 이 유기농 사료를 쓰는 게 좋은 소고기에 가장 크게 영향을 아마 미칠 것 같고, 거기서 제일 먼저 이 GMO 부분부터 볼게요. 자, 2022년 북경대에서 유전자 변형 사료에 관한 연구 204개를 분석해 보니까 GMO 사료를 먹은 소님은 사망률이 증가하고 생식 능력이 저하되고 암 발생률이 늘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런 논문들이 대부분 이제 질이 낮고 편향이 높았기 때문에, 그리고 이게 동물 연구이기 때문에 인체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결론 짓기는 부족했다고 이 논문에서 말을 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사람 연구가 필요하기는 하다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유기농 사료에서 가장 중요한 목초 보시면, 요게 소고기에 영향을 미치는 내용이 굉장히 광범위합니다. 자, 요거를 빠르게 좀 보시면, 자, 우리가 목초를 주로 먹은 방모구와 곡물을 주로 먹은 축사우를 비교했을 때 소고기의 영양 부분에서 방모구가 축사우에 비해서 오메가3가 2배에서 4배 많았고, 공액 리놀레산이라고 있어요. 자, 요거 뒤에서 자세히 설명드릴 건데, 요게 3배에서 6배 많았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뭐 항산화 물질 당연히 이런 것들 많겠죠. 뭐 곡물보다는 방목한 그 목초에 훨씬 더 이런 게 당연히 많이 더 들어있을 거고요. 그래서 여기서 오메가3부터 보시면, 자, 방목 축산물에 오메가3가 왜 많은가? 자, 우리 방모구가 먹는 자연의 풀에는 사실 오메가3가 널려 있습니다. 자, 그게 무슨 말이냐? 우리 식물에 사실 지방 성분이 많지는 않겠죠. 아주 소량 들어있겠지만, 그게 조금이라도 들어있으면 그거의 대부분은 오메가3라는 거죠. 오메가6나 9, 포화지방 이런 게 아니고, 그래서 그 자연계 풀에 조금씩 들어있는 오메가3를 소위 말해서 우리 소님께서 오메가3 원기옥을 모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풀에 오메가3가 살짝 들어있는 그런 것들을 무지막지하게 때려 넣기 때문에 오메가3 원기옥을 모아서 축사소보다 방목소가 오메가3가 높다고 할 수 있고요. 게다가 그 오메가3 종류가 자연계에 있는 알파 리놀렌산이 소 몸에 들어가면 뇌에 좋은 DHA, 심장에 좋은 EPA로 또 바뀐다고 합니다. 소의 간에서. 그래서 더 좋은 알짜배기 오메가3 종류로 또 바뀐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공익 리놀레산은 뭐냐?
이게 천연 트랜스 지방의 일종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우리가 트랜스 지방 하면 뭐 마가린 같은 사람이 인공적으로 만든 걸 생각하잖아요. 그리고 몸에는 상당히 안 좋은데 사실 자연계에도 천연적으로 트랜스 지방이 정말 극소량이 있다는 거죠. 그 중에 하나가 이 공익 리놀레산인데, 이게 특이하게도 트랜스 지방인데 건강에 매우 좋다고 합니다. 체중 감량 효과가 있고 유방암 대장암에서 항암 효과도 있고 심지어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하고 항염증 효과가 있어서 심혈관 보호 기능도 있다는 거죠. 자, 트랜스 지방인데 이런 건강한 작용을 한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소의 그 반추위라고, 우리 되새김질을 하면서 이 그 소 몸 안에서 미생물 발효되는 거 있잖아요. 여기서 주로 생성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연계에서 이 공익 리놀레산을 얻을 수 있는 게 반추동물, 즉 소고기, 양고기, 그 다음에 우유, 산양류 이런 걸로만 거의 얻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또 사람들이 인간의 욕심 끝이 없기 때문에 이걸 또 만들어 봤겠죠, 당연히. 그래서 보니까 이 공익 리놀레산 영양제는 또 효과가 없거나 아니면 오히려 역효과가 나거나 이런 논문들이 많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참 이런 내용은 제가 뭐 당뇨 최소 시간에도 많이 설명드렸죠. 그 영양제를 먹으면 좋을 것 같지만 결국 자연에서 여러 가지 물질들과 다 같이 합쳐져 있는 이런 식품을 통해서 먹어야 그 효과가 난다는 거죠. 자, 그런데 이 공익 리놀레산은 천연적으로 얻을 수 있는 게 소고기나 우유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것도 심지어 이런 목초를 먹은 방목소에서만 얻을 수 있다는 거죠. 이 귀한 공익 리놀레산은 거의 방목소에서 밖에 못 얻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목초를 주로 먹은 방목소가 오메가3가 많고 공익 리놀레산이 많다, 항산화 물질이 많다, 이런 영양 분석한 논문이 정말 많았고, 고기의 영양 분석한 논문 말고, 그런 거 말고 사람이 먹었을 때 진짜 건강에는 어떻게 되는지 의학 임상 논문 몇 개만 보여드리면, 자, 2020년 더블린 대학에서 자, 아일랜드 전체 소고기를 목초로 또는 혼합으로 또는 곡물로 100% 대체했을 때 아일랜드 국민의 건강이 어떻게 되는가 시뮬레이션을 해봤다고 합니다. 그렇게 하니까 목초를 주로 먹은 방목소는 지방이 적기 때문에 이제 아일랜드 국민의 콜레스테롤이 줄어든다. 그 다음에 아까 말한 대로 방목소가 오메가3 공익 리놀레산이 많기 때문에 심혈관 질환이 예방된다. 이런 시뮬레이션 결과가 나왔다 하고요. 2011년 올스터 대학에서 건강한 남자 40명의 목초나 곡물우를 랜덤으로 4주간 먹여봤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목초를 주로 먹은 방목 소고기를 먹은 사람들의 혈액에서 오메가3 비율이 늘었다, 이런 임상 논문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또 2008년에 마스트리트 대학에서 임산부 2,800명을 포함하는 대규모 코호트 연구를 해봤더니 임신 중에 그리고 유아기에 이 유기축 유제품만 먹은 경우에 2세 때 습진이 36% 감소하더라, 이런 결과를 보였고, 그 원인으로 아마도 이 유기축산품 목초 방목소가 오메가3와 공익 리놀레산이 높아서 그런 것 같다고 이 논문에서 기전을 그렇게 추측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수많은 결과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정부도 특히 이제 소 같은 반추위 동물들은 반드시 100% 유기농을 먹어야 되고, 거기에 GMO 쓰면 안 되고, 거기에 무농약인 목초나 건초를 먹도록 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정부도 이 목초가 소한테 중요하다는 앞에 그런 수많은 연구 결과를 다 고려해서 이런 기준을 만들어 놨다는 거죠. 저는 유기축산물 인증 기준 두 번째 인체 안전성 보시면 이 인체 안전성 부분에 또 이렇게 세 분야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무농약부터 보시면, 자, 제가 바로 지난 시간에 우리가 먹는 채소의 농약 세척하는 방법 설명드렸는데, 사실 우리 먹는 그 채소 농약 뿌리는 것도 걱정이 되잖아요. 근데 제가 지난 시간에 분명히 그거는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했는데, 이 소가 먹는 사료에 농약을 뿌리는 거는 그거랑 차원이 다릅니다. 이거는 정말로 걱정을 해야 되는 게 맞아요. 자, 그 이유가, 자, 소는 당연히 안 씻고 먹죠. 자, 이게 농담이 아니라 소가 그 농약을 무지막지하게 뿌린 완전 농약 범벅이 된 그 풀을 아무 생각 없이 먹는다고 상상해 보세요. 전 그거 생각하니까 좀 아찔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사실 이제 소 사료에 농약이 정말 문제되는 건 이것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풀에 농약이 소의 몸에 축적이 될 수 있다는 거죠. 특히 이제 지용성 농약 같은 경우에는 소 지방에 축적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게 특히 인간이 최상위 포식자이기 때문에 인간에서 한 번 더 농축이 된다는 거죠. 이 먹이사슬의 구조상 우리는 소가 농약을 먹는 거를 더 농축적으로 섭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에 또 소 간에서 농약들이 또 더 해로운 유독한 물질로 또 대사될 수 있는 이런 가능성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또 그런 측면에서 유기축산물을 구입하는 게 안심이 되는 부분이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소는 동물이기 때문에 또 항생제를 많이 넣을 수가 있는데,
2022년 부쿠레슈티 대학에서 동물성 식품의 잔류 항생제 논문을 전부 다 검토해봤다고 합니다. 그렇게 보니까 자, 동물성 식품에서 항생제 잔류물이 검출됐다는 이게 그 논문의 숫자입니다. 논문이 이렇게 많았다는 거죠. 자, 심지어 꿀에도 항생제가 나왔다는 게 놀랍죠. 자, 꿀벌도 항생제를 먹이로 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논문에서는 잔류 항생제 포함된 이런 동물성 식품을 먹었을 때 우리는 항생제 내성균이 생길 수도 있고 장내 미생물이 또 파괴될 수가 있고 그다음에 항생제로 인한 여러 가지 알레르기도 또 생길 수 있다는 거죠. 이런 것들이 발생이 가능하다고 이 논문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유기축산물은 이제 이런 것들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고요. 자, 세 번째 해썹 도축. 이거는 지금까지 뭐 목초나 GMO나 농약이나 항생제나 이런 거는 되게 뭐랄까 잠재적인 어떤 추측성 기전들이 많았는데 비해서 이거는 뭐 정말 그냥 우리 인간이 다이렉트로 맞이하게 되는 위생에 관련된 거잖아요. 당연히 해썹 기준을 만족하는 그런 위생적인 방법으로 도축을 하게 되면 식중독균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할 수 있겠죠. 특히 저 같은 장염 많이 걸리는 사람들은 저거 엄청 중요합니다. 유기축산물 인증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저런 해썹 도축 기준을 만족해야 된다는 거고요. 자, 유기축산물 인증 기준 마지막 세 번째 파트 동물복지 보시면 자, 동물이 행복한 게 왜 고기가 건강하냐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 이 자연 방목이라는 거 우리가 어떻게 보면 우리 건강 측면에서 제일 중요한 게 음식이고 그 다음에 운동이잖아요. 그거 똑같죠. 소도 똑같은 겁니다. 이 자연 방목도 사료, 먹이 못지않게 소의 건강에 소고기의 영양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겁니다. 그게 이런 기전이 있고요. 이런 기전들이 소고기 영양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2019년 팔레르모 대학의 논문을 보시면 이탈리아 시칠리아의 한 유기농 목장에 8마리 방목을 키우고 8마리 축사해서 키워서 비교를 해봤고 이제 방목소는 이런 조건, 축사소는 이런 조건으로 2달간 키워봤습니다. 그랬을 때 이제 소의 행동에서 재밌는 게 있었는데 자, 방목소들은 서로 냄새도 맡고 핥고 비비고 문지르고 이런 소위 뭐랄까 그루밍을 서로 도와주면서 유대감을 형성하는 이런 친화적 행동을 보였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운동 측면에서도 방목소들은 주로 쉴 때도 이렇게 서 있거나 움직이면서 쉬었는데 축사소님들은 이제 우리처럼 똑같이 그냥 누워서 쉬었다 하고요. 자, 그래서 결과가 어떻게 됐냐. 자, 여기서는 우유를 봤습니다. 역시 우유에서도 오메가3 높고 공행 리놀레산 높았고요. 그 다음에 그 우유의 체세포수, 그 다음에 세균수 이런 게 이제 낮을수록 좋은데 방목소가 스트레스가 낮아서 그런지 이런 소위 말해서 염증 수치도 많이 낮았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까지 소고기 우유 측면에서만 얘기했는데 요 자연광 측면에서 계란에 관련된 논문이 하나가 있습니다. 자, 방목란이 이제 이런 게 뛰어난데 거기다가 2014년 마틴 루터 대학 연구를 보시면 실외 그룹, 실내 그룹, 실내에 왔다 갔다 하는 그룹 이렇게 세 그룹으로 닭을 나눠서 4주간 길러봤더니 실외 그룹의 비타민 D가 실내 그룹의 3.8에 비해서 14.3으로 비타민 D가 4배 높았다고 합니다. 자, 당연하겠죠. 자, 우리 양계장에 그 닭들 완전히 책꽂이처럼 닭장에서 이렇게 고기만 내밀어서 먹이 먹는 거 다 아시죠? 자, 근데 이게 뭐 이 닭이 불쌍하다 이런 걸 떠나서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햇빛을 못 쐬고 당연히 방목한 닭은 햇빛을 많이 쐬니까 비타민 D가 많이 생성되겠죠. 이거는 뭐 이런 동물 복지를 떠나서 너무나 당연한 결과고요. 그래서 방목란이 비타민 D가 4배 더 높았다 이런 결과가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까지 여러 유기축산물의 영양적, 건강적, 의학적 데이터에 대해서 전부 다 설명드렸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유기축산물, 동물복지, 방목생태축산 이런 친환경 축산 인증을 우리나라에서는 농림축산식품부, 즉 정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유기축산물 인증 농가가 국내에는 100여 곳 정도밖에 없다고 합니다. 국내 농가가 10만 4천여 곳이기 때문에 0.1%도 안 되는 수치를 하고요. 이럴 수밖에 없는 게 이게 매년 인증을 갱신해야 되고 그 다음에 사료비, 운영비 이런 게 거의 3배 이상 들기 때문에 진짜 정말 농장주 분들의 신념, 철학, 의지 이런 게 없이는 진입하는 것도 어렵고 계속 유지하는 것도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친환경 유기축산물의 소비를 증진하기 위해서 우리 정부의 농림축산식품부하고 사단법인 친환경축산협회에서 지속가능 축산 사업의 일환으로 유기농 방목마켓이라는 플랫폼을 운영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유기농 방목마켓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유기축산물, 동물복지, 저탄소, 방목생태 이 중에서 2개 이상 복수 인증을 받고 거기에 또 상품의 품질이나 상품화 경쟁력이 있는지를 정부에서 엄밀하게 선별을 해서
상품화에도 도움을 주고, 그 다음에 배송도 한우는 도축 즉시 발송을 하고, 계란은 또 아침에 수거해서 오후에 발송하는 등으로 정말 최대한 신선하게 여러분들께 배송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 가지 자료를 바탕으로 이런 유기축산물, 뭐 소고기, 우유, 박목란 이런 것들이 얼마나 건강에 좋은지 충분히 제가 다 설명드렸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또 우리가 유기농 붙어 있는 것도 이게 100% 유기농이라는 보장이 없는 시대거든요, 사실. 그래서 그거를 또 소비자들이 공부하고 일일이 알아봐야 되는데, 이거는 그런 게 없이 그냥 정부에서 인증을 딱 해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런 귀찮은 확인 작업을 거칠 필요가 없다는 장점이 있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이 영상 보시는 여러분들의 관심과 참여가 이 지속가능 축산 발전에 큰 힘이 된다고 하니까, 오늘 설명드렸던 이런 방목 유기축산물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 유기농 방목 마켓에 여러 파트너십을 맺은 농가들이 있다고 하니까 이곳에서 오늘 설명드렸던 유기축산물에 대한 여러 정보들을 또 한번 참고해 보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참고로 저도 여기 한 군데에서 한우를 한번 시켜서 먹어봤는데, 여러 부위를 시켰는데 갈비살이 정말 저는 이게 방목축산이고, 그 다음에 또 뭐 이게 도축하고 숙성 안 하고 바로 배송한다고 하니까 되게 뻑뻑하고 막 기름이 적고 이럴 줄 알았는데, 그런 거 진짜 1도 없고 진짜 한우는 한우더라고요. 제가 정말 진짜 중요한 날이 뭐 손님 올 때만 가는 그 중앙동에 제 인생 한우집이 있는데 거의 거기에 육박하는 맛이었습니다. 진짜 대존 맛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시간 이 방목 유기축산물이 동물에게만 좋은 게 아니고 실제 인간 건강에도 좋은지 영양학적, 의학적 분석부터 해서 또 정부의 지속가능 축산 사업, 그리고 유기농 방목 마켓이라는 플랫폼까지 전부 다 여러분들께 오늘 소개해 드렸고요. 오늘도 세 줄 요약으로 마무리할게요. 자, 오늘 영상 도움이 되셨나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은 여기, 관련 영상은 여기 봐주세요.